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인문학 강의는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세 번 정도의 크나큰 여성 순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야 그 여성가족부가 있고,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힘을 쓰는 세상에 여성이 남성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순환을 많이 당했죠. 오늘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순환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순환사. 오늘의 강의 순서는 공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이태원, 병자호란과 환양녀, 일제시대와 위안부 정신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국가가 약해졌을 경우에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 공녀란 무엇인가? 자, 예전에는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었죠. 그 이후에부터 원나라에 이제 우리가 고려가 70년간 항쟁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항쟁한 군사는 삼별초라고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서도 계속 싸웠었는데 고려도 결국은 그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조공 중에서 물건뿐만이 아니고 사람까지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이 지금 한글은 같은데 한자가 다르죠. 한자가 다른데 지금의 이태원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태원, 다를 이자에 태아의 태자, 이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태원이라는 것은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의도치 않게 왜군이 정명가도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고 한 것이 정명가도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의 그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나서 그 사무라이 군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반란이 또다시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임진왜란을 전쟁에 계속 내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명가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안 비켜주니까 아예 이 왜군이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1592년도 선조 임금 25년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겁탈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해서 그 여성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태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원은요, 달을 이자, 태아차자, 다른 사람의 태아를 임신해가지고 모여 사는 여성이 있던 곳을 이태원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그 왜군들의 태아를 임신해서 이쪽에 모여 살던 여성이
있어서 이태원이라고 했는데 훗날에는 그 한자가 바뀌게 됐죠. 여기 위에 이태원 클 태자가 들어가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는 또 다시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임진왜란도 그 1597년도에 또 다시 그 합의가 파기되면서 또 다시 그 왜군들이 쳐들어온 것이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1597년에. 그래서 임진왜란은 1598년까지 해서 7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때 그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평생을 전쟁과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627년도 정묘호란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1636년도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이제 후금이 우리 조선을 다시 침략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후금은 나중에 명나라까지 통일을 하고서 국호를 이제 청나라로 이제 바꾸게 되죠. 이때 후금이 쳐들어와서 그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후금으로 다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아주 많은 여성들이 끌려가게 되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오다가 잡힌 여성입니다. 이때 이제 그 탈출을 하다가 잡힌 여성들은 이 귀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화살을 왜 빼지 않냐 이렇게 이제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화살을 빼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을 안 빼면은 6개월 정도를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를 더 살고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 후금으로다가 끌려가게 되죠. 근데 돈 있는 집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써서 빼오죠. 자기 그 자식들을 빼오는데 이 여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이 여성들을 환향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환향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미 이제 버려진 몸 때문에 시댁에서도 가문의 수치라고 여겨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도 가문을 더럽혔다고 해서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환양년들은 어디서 살았냐? 이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인조였습니다. 인조였었는데 인조 임금이 홍제천에서 몸을 깨끗이 씻으면은 모든 것을 갖다가 없던 일로 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홍제천에서 멱을 감고 그 바로 옆에 지금의 이제 홍은동에서 모여 살게 됐습니다. 이 홍은동의 유래는요, 임금이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홍제동 옆에 홍은동이라는 지명이 새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후금에서 모든 것이 이제 거래가 되고 들어오는데 그 환양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오랑캐 그 자식을 이제 임신을 해갖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기를 보고 사람들은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호라는 호자는 바로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누군지 모르죠. 혼자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에 호자가 들어가게 되는 용어는 전부 다 중국 쪽에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로자시, 그 다음에 호주머니, 호박, 그 다음에 호빵, 호떡, 호미, 호구. 호가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북쪽 오랑캐 호자가 써진 그런 물건 이름이 되는 겁니다. 호밀, 호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는 밀 중에 호밀도 그렇고, 호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오랑캐 호자를 쓰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고구려 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우리 영토가 이렇게 넓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4세기 때, 5세기 때 그렇습니다.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때 이렇게 영토를 넓혔습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는 아주 장수를 해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장수왕 같은 경우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왕의 아들 고조다라고 있었는데, 결국은 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부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조다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놀리곤 합니다. 그 조다가 바로 장수왕의 아들 고조다를 빗대서 하는 얘기가 현재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 때는 참 넓은 영토를 가졌죠. 이 안시성 전투는 7세기 무렵 645년에 양만춘 장군이 활약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영토로 들어가죠. 이 부분인데, 아주 고구려 땅이 넓었을 때 양만춘 장군과 이때 이제 당나라를 갖다가 세운 이세민 당태종이 이쪽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 양만춘 장군이 화살을 당태종에게, 이세민에게 쏴가지고 화살에 빛이 눈을 스치면서 눈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당나라가 퇴각을 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전투가 안시성 전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을 보십시오. 몽골 제국은 12세기 때 이렇게 13세기, 14세기까지 해서 이렇게 큰 영토를 갖다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사에 기록된 걸 보면 원나라에다가 공려를 자그마치 80년간 50회를 걸쳐서 여자를 갖다가 원나라에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조혼이 유행을 했던 것은 그 나라의 처녀들을 찾아서 보내기 때문에 공려로 선발이 안 되게끔 일찌감치 혼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혼례를 치른 유부녀다 하게 되면은 공려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결혼의 연령이 낮아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고려 시대에 이제 원나라에 바쳐진 공려로 시작을 해서 조선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병자호란 이후에 계속 공려를 바치게 되죠. 그때도 많은 여성들이 결국은 청나라로 후금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여생을 이제 마치곤 했습니다. 탈출한 여성들은 조선에 와서도 대우를 못 받고 결국은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는 이 여성들이 바로 먹고 살기는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는 몸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여인 환향녀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된
환양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임진왜란의 사진이네요.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1627년과 1636년에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그마치 45일 동안 그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다가 이때 그 인조가 그 선조처럼 강화도로 피신을 하지 못한 것은 너무 빠른 속도로 3일 만에 한양 도성까지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간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삼전도에서 인조의 3개 구고두례라고 해가지고 한 번 절하고 3번을 머리를 이마에 땅에다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절하고 3번 이마를 땅에 찍고 한 번 절하고 이마를 3번 땅에다 찢는 아주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전 나루터에서 이루어진 삼전도 굴욕입니다. 잠실 옆에 보면은 아직도 삼전동이라고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임금이 저 정도로 치욕적인 일을 당했으니 조선의 여인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어집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위안 정신대라고 있었습니다. 정신대. 위안이라는 말은 없었고 처음에는 정신대로 해서 1915년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다가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 일본 군사들한테 위안 정신대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위안부를 갖다가 이제 한국, 중국, 필리핀, 동남아 등지에서 이제 착출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위안 정신대로다 쓰게 됩니다. 이 왼쪽 이 사진은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징용 가가지고 힘들게 일하다가 한컷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이 위안부들과 일본 군사들이 찍은 사진이고, 이 남성들은요, 이 방에서 위안부들이 이제 여기 군사들을 갖다가 한 사람씩 몸을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위안부 문제는 끝나지 않았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아직 20분이 이제 생존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고려 시대 때 그리고 조선 시대 때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근대 와서는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위안부 정신대로 우리 젊은 여성들이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땅에서 치러지게 되면은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져야 되겠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성과 민간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죠. 이런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그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순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그 자그마치 40여 년 전에 나온 이미자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라는 이제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40년 동안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냐면은 우리나라는요 지금 뭐 남성들이 힘을 맥을 못 출 정도로다가 여성의 인권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 가족부가 있고 그 밑에 여성 산하 단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여성의 순환사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려 시대 때 그리고 조선 시대 때 그다음에 근대에 넘어와서 일제 시대 때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수모와 순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